이 시각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총선 본투표. 여야 정치권은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국회 연결해서 정치권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김경수 기자 나와주세요. 네, 국회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22대 총선 본투표에 막이 올랐습니다. 13일간의 뜨거운 선거전을 마친 정치권도 이 겸허한 마음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이 주요 관심사 그리고 변수까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투표율 부분을 볼 텐데 이 민주당 전망 어떻습니까? 네, 투표율은 이번 선거의 최종 변수라고 할 수 있죠. 민주당은 총 투표율이 67에서 70%에 이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 투표율이 65%를 넘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할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총 투표율 71.3% 이상을 목표치로 제시를 하면서 투표 독려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구체적 목표치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최종 투표율이 높다고 불리할 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 어제도 계속 딱 한 표가 부족하다고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이 본 투표율이 높다는 건 거대 야당을 심판하기 위한 보수 역결집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을 자체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로 60대 이상 유권자가 처음으로 18세에서 39세 청년층을 추월하는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단순히 최종 투표율로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지지 성향 또 투표 의향 등을 고려한 세대별 투표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또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본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제에 익숙해지고 또 편리성을 살려서 많이 참여하는 거지 꼭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건데요. 운명의 날을 맞은 여야 오늘 일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당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국회도서관 강당에 개표 상황실을 꾸렸습니다. 오후 5시 45분 이 한동훈 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장동혁 사무총장 등 이 지도부가 모일 예정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청계광장 마무리 집중 유세 뒤에 이 자정까지 예정됐던 이 야간 추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여당은 탈진 증세로 인해서 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6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표 방송을 시청합니다.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과 당 지도부 등도 함께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젯밤 자정까지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선거운동을 끝낸 뒤에 SNS 글을 올려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 달렸다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지지를 호소해온 제3지대 정당들도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녹색정의당은 국회 본관에서, 새로운 미래는 여의도 당사에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각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의석을 얼마를 얻어야 또 이기고 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여야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획득한 의석수에 따라 향후 전국도 크게 요동칠 전망인데요.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151, 180, 200이란 숫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반을 달라는 표현 총선 유세 과정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국회의석 300석의 이 절반을 넘기는 151석을 의미합니다. 이 다른 당 협조 없이도 예산안과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이 전체 5분의 3, 180석을 확보할 경우에는 더 전국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쟁점 법안의 이 신속 처리안 건 지정이 가능하고 또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무제한 토론 역시 24시간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0석 넘기면 권한 더 커집니다. 물론 국민투표와 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이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자신들의 힘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민주당의 예상 전망치 이 같은 여러 가지 변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죠. 네, 민주당은 과반 151석을 목표로 꾸준히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우세 지역이 110곳이고 경합 지역이 50여 곳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경합 지역들에서 좋은 흐름이 이어졌을 때 달성이 가능한 숫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단독 과반 목표로 순항 중이다라는 자체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일각에서 나오는 범야권 200석 전망은 불가능하다면서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내심 이 근접치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여당은 어떻습니까? 네, 여당은 이 선거전 막판 개헌 저지선 즉 이 범야권 200석은 막아달라 이렇게 읍소에 나섰습니다. 다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자신들의 리스크 제거 또 민주당 후보들의 논란으로 상황이 나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120석을 확보하면 범야권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민주당의 단독 과반을 저지할 수 있는 이 130석 플러스 알파까지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변수는 60곳 플러스 알파로 분석되고 있는 이 접전 지역의 승패가 꼽히고 있습니다. 자, 제3지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녹색정의당은 현재 의석인 6석을 지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미래는 많게는 10석, 최소 5석 이상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고요. 개혁신당은 5석 전후, 많게는 7석까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0석 이상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주요 인물의 운명도 갈릴 전망인데요. 이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상 원톱으로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 야권의 정권 심판론 공세에 맞서 이 범야권 패스트트랙 저지선인 120석 이상을 얻을 경우 이 향후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고 또 대권 주자 입지도 탄탄히 할 수 있을 거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다만 지금보다 의석수가 밑돌거나 또 개헌 저지선과 비슷한 수준의 의석 확보에 머물 경우에는 이 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목표치였던 151석 이상을 얻을 경우에는 차기 대선 가도에서 탄탄대로를 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보다 더 큰 의석수를 얻게 될 경우에는 당 장악력도 한층 강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반대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과 또 막말, 부동산 논란이 이뤘던 후보를 공천했다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성적표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후보 승리할 경우 이 차기 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요. 또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맞붙는 안철수 이광재 후보, 이 낙동강 벨트에서 전직 도지사 매치를 치르는 이 김태우 김두관 후보에게도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제3지대 정당들 중에서도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거대 양당을 탈당한 전직 대표,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두 사람이 원내 입성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고요. 녹색정의당에선 심상정 후보가 고양갑 지역구에서만 사선이 가능할지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 순번이 2번이라서 사실상 원내 입성이 유력한 상황인데 다만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남아있어서 향후 행보의 변수로 꼽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시간 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회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